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자 뜬금없이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벌어졌는데, 관광객들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태국이 관광객의 다수를 차지한 한국인들을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을 믿고 까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중국마저 태국을 방문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자 태국인들이 갑자기 설설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무조건 환영이라며 한국인들은 무료라고 나서는 식당들까지 나오며 한국인을 모시기 위한 무리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지만 현재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이 태국인들을 막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든 것인데요. 마치 태국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고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 우리가 노코리아를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죠.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현지 SNS에는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수만 개씩 게시됐을 정도였으니 태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는 소식에 태국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진 짐작이 갈 텐데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웃음을 치게 되죠. 올해 들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는 코로나19 전후로 태국인들의 주요 수입이 줄은 것과 K-ETA라는 사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K-ETA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 제2의 비자로 작동하다 보니 태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K-ETA를 시행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태국에서만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가 마약과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태국인들이 많이 걸러지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국경 관리인데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건 정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 나라나 상황에 따라 출입국 문제는 유동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태국은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불법 체류자의 36.6%를 차지하기에 해를 거듭하면서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불법 체류를 하게 된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검거될 경우 추방될 수도 있죠. 그래도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없다 보니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결국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적인 일자리를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마약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런 걸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에게 징역 8년, 같은 태국 국적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야바는 우리에게 낯선 약물이지만 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인데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합성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외에도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이들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동안 태국에서 콜라겐 제품에 숨겨 이런 약품을 국제 특급 우편물로 받고자 했으나 태국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던 사건도 있었죠. 참 조용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며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이죠. 지난해에는 태국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스스로 귀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태국 노동부 장관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귀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발적으로 귀국에 나섰다는 태국인에 대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는 수준입니다. 이래놓고 한국 거부 운동을 하는 태국인들을 보면 코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태국의 SNS에서는 노코리아라며 한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SNS에서는 한국 제품과 한국 문화를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였고, 이는 많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한국에 요상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은 단순히 제품 구매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소비하지 말자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태국인들이 까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인데 중국과 태국인들은 서로의 국가를 오갈 때 비자가 필요 없는 것으로 올해 3월 합의를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태국인들은 한국 안 가도 된다. 우린 어차피 비자 필요 없는 중국으로 가면 된다. 하고 건방을 떨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 역시 태국을 손절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인들에 대한 범죄 때문인데 한 달 사이에 무려 2건이나 중국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태국 여행 중 실종된 중국인 여성이 땅속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중국 여성을 납치해 몸값을 받으려다가 실패하자 그녀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 벌어져 중국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열받은 중국은 기업들을 태국에서 철수시켰고 엄청난 관세를 발행하며 태국을 압박했는데요. 그 결과 태국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29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건 중국이 태국에 물건을 팔기만 할 뿐 태국 물건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태국인들이 난리친다고 해도 태국 정부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인들 사이에서 노 코리아를 선언하며 이것저것 해도 태국 정부는 한국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은 말 그대로 갑인데요. 바로 EPS라 부르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때문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알선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2구 비자나 20 비자 등을 발급받고 4년 10개월 또는 6년 체류가 가능하죠. 이들은 더럽고 어려우면서 험한 3D 업종에 주로 배치를 받지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EPS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국가별 할당량이 있는데요. 전체 11만 명을 뽑을 때 태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각 국가 노동자에게 할당량을 각각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할당을 두고 국가들은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문제로 한국이 칼을 빼들어도 태국 입장에서는 깨갱할 뿐이었던 겁니다. 정당한 절차로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벌어오는 외화는 관광업에 심각하게 의존 중인 태국 경제를 그마나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니까요.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까분 태국 여행사 협회장이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태국 여행사 협회 TTAA 회장은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 고 말했는데요. 태국인들이 입국 규제가 심한 한국을 피해 다른 여행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죠. 왕하나논 회장은 무비자 입국이나 여행 비용이 저렴하고 관광객 추방 소식이 없는 베트남, 중국을 여행하는 수치가 한국을 여행하는 걸 뛰어넘었다며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에서 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간 뒤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TTAA는 자른 왕하나논 회장 명의 공식 사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당당했던 태도와 다르게 자른 회장은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에게 인적 발언으로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 협회 차원에서 한국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인들 역시 노코리아를 하자는 움직임은 싹 사라지고 깨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태국의 한국 관광 급감을 다룬 최근 방콕포스트 기사에서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을 가지 말자 라는 반응보다 한국의 조치가 당연하다. 한국 놀러간 태국인이 몇이나 되겠나. 불법 체류가 많은 건 사실 아니냐. 불법 체류자로 돈만 조용히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3, 4, 5 모여서 마약하고 있으니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세기를 타고 온 273명이 그대로 사라지는 나라 보고 입국 심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며 같은 태국인들을 비판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태국인은 한국을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것이다.
관광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안 하면 되지 않냐. 한국과 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비교해봐라. 지난 50년 동안 한국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본 뒤 태국을 보라 는 글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사실 정당하게 여행을 하러 오는 태국인들을 막는 건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제2의 비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함이 더 큽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이런 비자를 실시함에도 하필이면 태국인들만 많이 쫓겨나고 태국인들만 불리한 것처럼 말하는 건 역설적으로 불법 체류를 의심할 정도로 수상한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태국인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닐까요? 한국이 거부하는 건 모든 태국인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한국에 들어오는 예비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